안녕하세요. 2월 16일에 HLB, GTRBNT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6일에 두 회사 모두 다 대응을 했는데요. HLB는 진양고 회장이 오후 2시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GTRBNT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HLB부터 요약을 하면은 진양고 회장이 2시에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하한가가 풀려서 하락폭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대비 대략 15% 정도까지 올라와서 많게는 20%까지 올라와서 중립기어를 박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양고 회장의 발표에 따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1시부터 약간 고점을 찍고서 살짝 내려온 상태였는데, 자, 분봉으로 보면은 요런 상태였습니다. 10시 한 40분부터 하한가가 풀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립기어를 장전해놓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유튜브 방송 내용은 뭐였냐? 증선이 있었다, 회의록에 페일 단어 있었다, 인정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절반 가까이 이렇게 회복한 상태였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손실보고 탈출하신 분들도 좀 많았겠죠. 자, 결국에는 뭐 회사가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거나 대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립기어를 풀고서 하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하한가에 가깝게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HLB 입장에서는 증선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게 밑보여서 잘못되면은 그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증선이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후에 뉴스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TRBNT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자, 검찰 수사라고 나와 있었죠. 둘의 내용은 각각 다른 겁니다. HLB는 증선이가 있는 것이고 GTRBNT는 검찰 수사. 내용은 HLB랑 비슷한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했다는 건데요. 역시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실패한 임상시험을 성공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내용인데, 자, 이에 대해서 GTRBNT 공지사항이 2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당사의 임상 진행과 관련하여 보도된 조선비지의 GTRBNT는 허위 공시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라는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없다는 거죠. 검찰 고발 당한 사실 없다. 그에 따라서 해당 기사의 정정 요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상 관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GTRBNT는 하한가까지 갔다가 1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꼬리를 달았다는 건데, 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반등해서 더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도 충격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GTRBNT는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바로 다음날 2월 17일에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원석 대표이사가 직접 말을 했는데, 사실 무근인 내용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약 개발 회사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무근 언론 보도로 가치가 훼손되었다, 가치 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을 위해서 당사 주식 일부를 장내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직접 대응을 한 것이죠.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게 뭐 사기다, 우리가 진짜 임상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 내 돈을 투입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계신 안구건조증 임상의 탑라인 발표 또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비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장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탑라인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가치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2월 17일에는 그 주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2월 23일에 또 이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당사의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 자, 주주님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임상 결과 데이터베이스 락 전에 점검, 확인되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각 환자와 임상기관에서 수행한 활동의 임상계획서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여러 사항들의 중요도 구분 작업을 어제 완료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 락업 전에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를 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 분석에 전혀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주주님들 안심하세요라고 말을 해준 거고, 그래서 당사의 미국 통계회사에서는 금주내 데이터베이스 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락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고 지금 우려사항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23일에 주가인데 살짝 반등한 상태죠. 그리고 24일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6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폭은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3BNT는 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분명 이제 주가는 그 타격을 입었지만은 그 타격을 입었었던 것만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G3BNT도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으로 올렸습니다. HLB도 증거금 100이죠. 시가총액은 5천억 원. 그래서 G3BNT의 데이터 락업이 완료가 되면은 홈라인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G3BNT 관계자는 몇몇 다국적 회사가 이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왜 기다릴까요? 이 결과가 좋으면은 LI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한 임상 결과를 도출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임상 3상 데이터거든요. 임상 3상 다음은 규제 당국에게 데이터를 제출하고 신약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죠. 그래서 데이터 도출 이후에는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나오면은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2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2028년이죠. 저는 이렇게 날짜가 너무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21년이니까 7년 뒤에 거를 예측한 건데, 그러면 뭐 성장률 같은 거를 뭐 퍼센트를 뭐 1%만 높여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거든요.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과는 이제 별개로 사모펀드가 G3BNT를 인수하려는 M&A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에 나온 건데요. 자, 여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그냥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참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M&A를 한다는 것은 G3BNT가 괜찮다라고 보니까, 지금 사건이 터져서 주가가 이런 상태인데도 괜찮다고 보니까 진행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건데, 여기 관계자, 책임 운용력을 맡고 있는 임지연 이사가 말하기를 인수 결정을 내릴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때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나왔었던 것은 사실 무근이었고 노이즈였기 때문에 지금 인수합병 하는 것은 뭐 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베이사이드 PE는 장기 투자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했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양원석 G3BNT 대표의 지분이랑 G3BNT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공시를 보면은 양도인은 양원석, 그 변경전 최대주주, 그리고 양수인이 베이사이드 P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넘기는 건데 3.92%입니다. 그리고 최근 2월 2일에는 정정이 됐는데 대상자가 바뀌었죠. G3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왜 바뀐 거냐, 베이사이드 PE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설립하고서 이걸로 인수를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G3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G3홀딩스가 바로 앞에서 만들기로 했었던 거, 베이사이드 PE가 설립 예정이었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그래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G3홀딩스로. 이렇게 해서 M&A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것에 베이사이드 PE의 대표이사가 김범준이죠. 이번에 새로 설립한 G3홀딩스의 대표이사도 김범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왜냐?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G3BNT의 파이프라인인데 안구건조증의 임상 3상, 여기서 이제 탑라인이 이제 곧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HLB의 대응이랑 G3BNT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HLB는 조금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면은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을 하긴 했죠. 그런 반면에 G3BNT는 적극적으로 사실 무근이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반박하면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락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공지사항으로 잘 알려줬습니다. 자, 그 결과 G3BNT는 이렇게 반등에 성공해서 이율력으로 떨어졌던 것만큼 다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반면에 HLB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